안녕하세요. NLP콕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렉은 오타에 취약하다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Typos that broke the legs back, Genetic attack on leg pipeline by simulating documents in the wild via low-level perturbations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등장함으로써 NLP 태스크에서 많은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특히나 QA 태스크에서 많은 진보를 이루었는데요.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라지 랭귀지 모델은 제한된 메모리 때문에 최신 정보라든가 학습 당시에 배우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할루시네이션을 뱉을 수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싸하지만 잘못된 답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나온 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논리지를 검색해와가지고 그것을 라지 랭귀지 모델에 전달해 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생성된 답변은 어큐러시랑 렐레번스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그가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이 되었고 리얼월드 API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측면에서 로버스니스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그는 리트리버와 리더 두 가지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로버스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가 평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연구들은 한 번에 한 개의 컴포넌트들에만 로버스니스를 확인해서 레그 시스템의 그런 두 개가 같이 동작되는 복잡한 관계를 고려해서 로버스니스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컴포넌트가 동시에 동작하기 때문에 이 인터랙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현존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하이 레벨 에러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이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 없는 컨텍스트라든가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그것인데요. 로우 레벨 에러, 텍스추얼 오타 같은 것들은 간과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존 연구들에 따르면 라지 랭귀지 모델을 리더로 사용했을 때 텍스추얼 에러 같은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얼월드 레거시 시스템 퍼포먼스에까지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메인 리서치 퀘스천은요, 마이너한 도큐먼트의 타이포들이 리트리버와 리더 컴포넌트를 동시에 교란시킬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런 리얼월드 디플로이먼트 측면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 질문을 답변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 타이포가 들어간 문서가 있고요. 퀘스천이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이 퀘스천이 답변을 문서를 기반으로 잘 작성할 수 있었지만 여기 보시면 소문자 0이 소문자 5가 들어갈 자리에 숫자 0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타이포가 들어갔을 때 잘못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가락이라고 하는 새로운 블랙박스 어드베서리얼 어택 메소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락은 지네틱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장 어드베서리한 더큐먼트를 찾는데요. 어드베서리얼 더큐먼트를 초기에 이제 마이너한 타이포들을 넣어서 초기 포퓰레이션을 만들고요. 그 이후에 뮤테이션과 크로스오버 셀렉션 과정을 통해서 반복해가면서 가락이 타이포 스페이스를 탐색해가면서 취약한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락으로 생성된 어드베서리얼 더큐먼트를 통해서 가락을 통해서 리트리버와 리더 두 개가 동시에 평가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타이포 같은 로우 레벨 퍼터베이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스템의 로버스니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으로 생성된 어드베서리얼 더큐먼트를 통해서 레그 시스템에서 홀리스틱한 로버스니스를 측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가락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했는데요. 세 가지의 QA 데이터셋과 다양한 리트리버와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락은 리트리버와 리더의 그라운딩 에러와 리트리버 에러를 거의 70% 가까이 교란을 시켰고
그런 교란이 실제로 시스템 퍼포먼스를 심각하게 감소시키면서 시스템까지도 퍼포먼스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더 작은 오타들이 오타가 많을 때보다 오타가 적을 때 더 위협적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한 에러들은 디텍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레그 시스템의 마이너 텍스처 에러에 대한 취약점을 강조하고, 블랙박스 어드베서리 어택 메서드인 가락을 제안하고, 그 가락의 효과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그것이 실제로 레그 시스템의 퍼포먼스까지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로는 첫 번째로 레그에서 로버스니스인데요. 이전 연구들은 주로 레그 시스템의 리더와 리트리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로버스니스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퀀셜한 이 두 개가 연결돼서 동작하는데 그것들을 간과했다고 합니다. 각각 리트리버의 취약점, 리더의 취약점에 대해서 한 연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전체적인 로버스니스를 평가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의 인터랙션을 고려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조금 하이 레벨 관련된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때 하이 레벨 관련된 연구가 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이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도큐먼트들, 의미론적으로 차이가 있는 도큐먼트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도큐먼트를 패치했을 때 리더가 잘못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프롬프트 디자인을 하거나 플러그인 모델을 만들거나 스페셜라이즈된 LLM을 만들었지만, 하이 레벨 에러는 충분히 다룰 수 있었지만 여전히 미묘하고 리얼월드에 있는 마이너한 텍스처 에러들은 해결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키피디아 같은 리얼월드 리트리버럴 코프라들은 로우 레벨 텍스처 에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우 레벨 에러들은 여전히 탐색되지 않았고, 그들이 탐색되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리얼월드 애플리케이션에 그런 텍스처 에러가 만연해 있다는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레그의 홀리스틱한 이밸류에이션에 포커스를 맞추고 로우 레벨 텍스처럴 퍼터베이션에 포커스를 맞추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드베서리 어택인 NLP입니다. 어드베서리 어택은 모델의 로버스니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에러를 만들 수 있는 샘플을 생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어택은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펄터베이션을 인젝트합니다. 펄터베이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멘틱, 의미론적으로 변경을 하는 하이 레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어라든가 문자를 변경하는 로우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치 알고리즘의 어드베서리 어택인데요. 서치 알고리즘은 가장 효과적인 어드베서리 샘플을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딜리션 베이스드라고 하는 것은 일부 토큰을 삭제해놓고 그것에 대해 퍼포먼스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통해서 그 토큰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그레디언트 베이스는 어택 오브젝티브를 설정한 다음에 중요한 토큰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레그 시스템에서 리더와 리트리버 두 가지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멀티 오브젝티브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네틱 알고리즘이 멀티 오브젝티브 어택의 효과적인 솔루션인데요. 그것은 랜덤으로 토큰을 고른 다음에 뮤테이션과 셀렉션 과정을 통해서 어드베서리한 샘플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미분이 가능하지 않거나 듀얼 오브젝티브한 시스템, 마치 레그 같은 시스템에서 굉장히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안하는 어드베서리 어택 방법론인 가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가락은 지네틱 알고리즘을 통해서 설계된 블랙박스 어드베서리 어택 방법입니다. 듀얼 오브젝티브, 듀얼 모델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레그 시스템의 이 두 가지가 리트리버와 리더를 동시에 타겟할 수 있는 공격 방법이고요.
로우 레벨 펄터베이션, 타이포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어드벨스라는 도큐먼트를 생성해서 리트리버와 리더를 동시에 교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문제 정의인데요. 레거시 시스템에는 리트리버가 있고 리더가 있습니다. 리트리버는 렐레번스 스코어를 기준으로 정렬시킨 다음에 렐레번스 스코어 기준 상단에 있는 문서들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리더는 그리고 그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문제는 어드베서리얼 도큐먼트 D'을 마이너한 텍스처 에러를 통해서 리트리버와 리더 두 개를 동시에 타겟할 수 있는 문서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드베서리얼 도큐먼트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드베서리얼 도큐먼트는 랜덤하게 로우 레벨 펄터베이션을 줘가지고 D'을 이제 클린 도큐먼트 D에서 로우 레벨 펄터베이션을 줘가지고 D'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오브젝티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릴리번스 스코어 레이쇼입니다. 리트리버를 얼마나 교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스코어고요. 두 번째는 그라운딩 에러를 측정할 수 있는 제너레이션 프로버빌리티 레이쇼입니다. 얘는 LLM의 그 에러를 얼마나 교란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각각 1보다 낮게 되었을 때 레그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는 성공적인 어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문서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이게 클린 도큐먼트와 쿼리가 들어갔을 때 릴리번스 스코어고요. 어드베서리얼 도큐먼트랑 쿼리가 들어갔을 때 릴리번스 스코어거든요. 근데 릴리번스 스코어가 높으면은 검색 상단에 뜨기 때문에 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도큐먼트보다 어드베서리얼 도큐먼트가 더 릴리번스 스코어가 커지면은 이 값이 작아지겠죠. 마찬가지로 GPR도 어드베서리얼 어택된 도큐먼트의 answer token probability가 likelihood라고 할게요. 왜냐면 토큰 여러 가지가 구성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likelihood가 answer를 뱉을 수 있는 likelihood가 더 지금 어드베서리얼 한 도큐먼트를 넣었을 때 작아지게 되겠죠. 그럼 얘도 1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1보다 작게 최적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듀얼 오브젝티브다. 왜냐면 아까 RSR과 GPR을 동시에 최소화시켜 가야 되는데 각각 리트리버와 리더를 막 담당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1 미만으로 맞춰가는 게 마치 듀얼 모델 옵티마이제이션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라지의 설치 스페이스를 찾을 때에는 지네틱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락에 대해서 각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펄터베이션을 줄 토큰을 골라야겠죠. 준 다음에 펄터베이션, 지금 여기서는 타이포를 유도를 하는 거죠. 타이포들을 임의로 넣어가지고 어드베서리얼 도큐멘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초기 포퓰레이션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게 초기화 단계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코렉트 앤서가 포함되어 있는 스팬은 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앤서가 교란이 되면은 앤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타이포에 대한 영향보다는 앤서가 공격되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앤서는 냅두고 나머지 것들에만 타이포를 넣어서 과연 정말 이 타이포가 얼마나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네틱 알고리즘인 크로스오버 뮤테이션인데요. 크로스오버는 페런트 도큐먼트를 섞어가지고 자식 도큐먼트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뮤테이션은 새로운 펄터레이션을 줘가지고 뭔가 베리언스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잘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변칙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과정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도큐먼트들 중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도큐먼트를 골라야겠죠. 그래서 그 대표성을 잘 띄고 있는 샘플들을 파레토 프론트라고 하는데 가장 이제 레스 크라우디드한 곳에 있는 도큐먼트를 골라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락은 아까 크로스오버랑 뮤테이션 셀렉션 과정을 계속 어택이 성공할 때까지 반복해 나가고요. 만약에 어택이 성공해가지고 잘못된 답변을 생성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프리디파인드 된 숫자만큼의 이터레이션만큼 돌고 그때까지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멈췄다고 합니다. 이게 그 과정인데요. 아까 GPR과 RSR이
1보다 클 때가 문제가 없는 것이었죠. 근데 얘를 여기로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크로스오버와 뮤테이션을 통해서 지금 오프스프링 자식 도큐먼트들이 생성이 되었죠. 그리고 얘를 이제 셀렉션 과정을 통해서 파레토 프론트를 찾아가지고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얘가 점점 욜로 이렇게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도큐멘트는 리트리버와 리더를 동시에 속일 수 있는 도큐멘트고요. 그래서 이제 제안한 방법론인 가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엔드-투-엔드 QA 퍼포먼스랑 어택 석세스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리트리버 모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슈퍼바이스드 리트리버인 DPR과 언슈퍼바이스드 리트리버인 컨트리버를 사용했고요. 리더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투, 비쿠나 미스트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각각 7비부터 13비 사이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QA 데이터셋으로는 NQ랑 TQA, SQD를 사용을 했고 정답을 생성할 수 있는 쿼리와 도큐멘트 앤서 스트리프를 1000개를 샘플을 했고 그리고 각각 도큐멘트는 정답을 생성할 수 있는 탑 100 위키피디아 안에 있는 도큐멘트를 임의로 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 첫 번째로 어택 석세스 레이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RSR과 GPR이 1보다 낮아졌을 때 어택으로 성공으로 규정을 하고 그게 몇 퍼센트나 1보다 낮아졌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락이 듀얼 오브젝티브 최적화 문제를 얼마나 잘 수행해냈냐를 보는 것이고요. 엔드-투-엔드 퍼포먼스는 EM 스코어랑 어큐러시를 사용을 하는데요. 각각 이제 실제로 그 타이포가 생성된 어드밴스드 도큐멘트가 퍼포먼스에 얼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파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된 펄터베이션 오퍼레이션은 이너 수업 안에 있는 문자를 두 개를 바꾸는 거죠. 트룬케이트 앞뒤를 자르는 것이고요. 키보드 타이포는 지금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보시면 J랑 K가 붙어 있고요. I랑 O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친구들을 치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추럴 타이포는 사람이 흔히 틀리기 쉬운 뭐 한국어로 치면은 안 돼, 뭐 찌개, 자장면, 짜장면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전 연구에서 그런 케이스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메인 결과인데요. 지금 어택 석세스 레이시오가 70%가 넘어가서 가락이 실제로 이 시스템의 듀얼 오브젝티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홀리스틱 에러 존에서 세이프티 존에서 홀리스틱 에러 존으로 잘 이동을 시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QA 퍼포먼스에서 보시면은 EM 스코어를 50까지도 교란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한 에러가 레그 시스템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트리버와 리더 각각에 대한 퍼포먼스 저하를 볼 건데 보시면은 가장 고전적인 리트리버 매트릭이죠. MAP랑 MDCG를 통해서 성능이 어택을 했을 때 저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PR이 지금 더 리트리버 성능이 강력하잖아요. 컨트리버가 파인튠하면 더 강력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더 어택 석세스 레이셔가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리트리버가 더 로버스트한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LLM 리더의 그라운딩 어빌리티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EM 스코어랑 어큐러시가 1, 1일 때가 이제 두 가지를 만족한 답변을 뱉는 것이고 0,0일 때가 둘 다 만족하지 못한 답변을 뱉은 것이죠. 근데 이런 어드밴스한 도큐멘트가 모델마다 다르게 동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이너한 타이포는 모든 모델에서 에러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분석으로는 그 다음에 볼 분석으로는 niter 아까 몇 바퀴 이터레이션을 돌지를 설정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늘려보는 것입니다. 늘렸을 때 EM 스코어는 더 낮게 되고 어택 석세스 레이셔는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터레이션을 많이 늘리면 좋겠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이거는 이제 펄터베이션의 프로포션을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펄터베이션의 프로페션이 적을 때 오히려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레그는 리트리버와 리더가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펄터베이션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 리트리버 어택 석세스 레이시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트리버를 속이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 오타가 많으니까, 야, 이거 관련 없는 문서잖아, 나 다 안다, 이렇게 이렇게 방어막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은 타이포가 더 취약하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코프라에는 이렇게 적은 타이포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GPR에 대한 GPR과 실제로 잘못된 답변을 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코릴레이트 관계를 보는 것인데요. GPR이 실제로 낮게 되었을 때 EM 스코어도 낮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설정한 GPR이 실제로 낮게 되었을 때 잘못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검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어블레이션을 해본 것이고, 다른 펄터베이션들을 넣어본 것인데, 어블레이션 했을 때 각각 한 개씩만 한 거겠죠. 전부 다 섞어가지고 어드베서리한 더큐멘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강력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재밌는 점은 펑추에이션만 넣는데 점 같은 것만 넣었다는 거죠. 점, 반점, 온점 이런 것만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넣었을 때 성능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점점점점점 이렇게 넣었을 때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결과네요. 포네틱, 비주얼 이런 다른 펄터베이션들도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에 딜리전 베이스가 있다고 했고, 그레디언트 베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각각 방법들은 레그 시스템의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성능을 해치는 것보다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가락이 훨씬 더 성능을 크게 쳤다는 것이고요. 가락 또한 마찬가지로 리트리버 혹은 리더 각각에 대해 공격했을 때는 크게 성능을 떨어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뭔가 오버럴한 로버스니스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답 스팬을 다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거에 이렇게 펄터베이션을 줬는데 불구하고 원래 정답을 맞추던 게 정답을 못 맞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한 펄터베이션이 할루시네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첫 번째 인사이트는 레그 시스템의 로버스니스를 측정할 때는 리트리버와 리더를 동시에 평가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두 가지 오브젝티브를 통해서 그 시퀀셜한 디펜던시를 고려하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는 가락이라는 새로운 어드베서리 어택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네틱 알고리즘을 통해서 로우 레벨 펠터베이션을 시뮬레이트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노이즈된 도큐먼트는 레그 시스템 퍼포먼스에서 심각하게 성능 저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트리버가 첫 번째 방어막이잖아요. 리더에 전달되기 전에. 그래서 리트리버가 너무 많은 타이포들 같은 경우는 걸러질 수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한 타이포 같은 경우에는 걸러내지 못한다, 취약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락이 레그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시스템 로버스니스에 관련된 평가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